새 원내대표의 충성 맹세를 요구하냐?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체제를 더 공공히 하자. 또 배신자를 색출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최고위원이 본인이 최고위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당내 상황을 비판했는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바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위로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시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저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던 말과 또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 바람은 훌륭한 네 분의 후보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이것을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송갑석 최고위원이 민주당 전체 책임이 있다고 했더니 정청래 의원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그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에요. 천주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천주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당시 뭘 했냐면 십자가를 땅바닥에 놔놓고 그 당시 주민들로 하여금 그 위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밟고 지나간 사람 말고 못 밟는 사람에 다 이 천주교 신자로 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예. 우리 조선 시대에 이 천주교 탄압을 하면서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자, 그런 게 옛날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에서 똑같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신이 가결했는지 부결했는지 밝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국회법 114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헌법 같은 경우도 국회 이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행위가 보면 밝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양심의 자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솔직히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본인은 뭘 찍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예. 왜냐?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 본인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되면 제일 혜택 받는 사람은 정청래 최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정청래 최고는 아마 가결표를 찍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사진 찍어둔 거 있습니까? 증명 안 해보세요. 못하잖아요.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왜 상대방들 보고 다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저런 행동 자체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천주교 탄압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내가 뭔가 쇄신 목소리가 더 높아질 줄 알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김근식 교수님 보면은 지금 지도부가 원래 비명도 원래도 소수였는데 오늘 주말 사이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하고 저렇게 사퇴변을 남기했고 금요일에 원내대표 그만뒀고 고민정 의원도 뭐 당원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제로 남은 친명들이 다 이재명 당으로 독식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벌써 나오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이나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이 제대로 변화할 수 있을 계기가 생겼다라는 식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결 이후에 진행되는 민주당 내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알고 있는 민주정당의 모습인지 아니면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혁명 시기가 저랬던 적이 있습니다. 홍위병들이 완장차고 앞장서서 정말 보수 반동 척결한다고 다 스스로 고해성사 양심선언을 외치면서 굉장히 날뛰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연상케 하는 정도의 민주당의 친명의 이 발호가 시작됐고 비명을 색출하겠다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조국의 강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예. 조국 사태로 인해서 결국 민주당이 결국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강을 건너느라고 민주당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강은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시간 그래도 건너는 갑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이재명이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강이 아니라 늪에 빠져든 상황에서 이재명과 함께 친명 비명이 싸우기 시작하면요,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늪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뭐 제명의 늪, 뭐 이 제명의 말씀하신 늪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의 늪이 가장 악질적이라는 거죠. 예. 강과 바다는 힘들어도 건너는 갑니다. 늪은요, 건너가고 빠져나오려고 더 발버둥칠수록 더 빠져들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을 저 친명이라고 하는 일부 강경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아니 세상에 가결과 부결을 던진 사람한테 그걸 인증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가결표를 던진 사람도 국회의원이고 부결표를 던진 사람도 국회의원이면 본인이 알아서 법정리에 출두해서 구속적 부심사 아니 여기 영장실질심사 맡아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했으면 본인이 살아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서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원내대표 출마한 4명한테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왜 강요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원내대표 4명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정말 민주당의 마지막 남은 국민의 기대마저 정말 깡그리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저 장면이 상징하는 바가 많을 거예요. 송갑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사퇴 변이라면서 준비한 원고를 읽을 때 옆에 보시면 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표정들이 좀 어둡고 굳어 있거든요. 일단 내일 이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힙니다. 근데 이제 우원식, 김민석, 남인순, 송이표 다 더 친명이냐 덜 친명이냐인지 비명계가 없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지금 당내 상황을 히틀러 혹은 북한의 김정은에까지 비유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이 대표를 팔아먹은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쫄따구들이 아니에요. 무슨 색출하는데 여기가 무슨 나치 히틀러 시대도 아니고 요 김정은 뭐 북한 정권 시대 좀 사회입니까? 옥중공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여기가 신흥 종교 집단도 아니고 공당이고 민심의 그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고 퇴출도 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인데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 갈 길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거는 폭망하는 거죠. 민주당이라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민심이 모여질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도 하는 게 비슷하다. 윤석열도 전체주의, 민주당도 전체주의. 자기하고 다른 주장을 진압하겠다, 타도하겠다. 이거 민주주의에서 탈선하는 겁니다. 이거 독재로 가는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글쎄요, 뭐 나치 얘기 나오고요. 거의 공산당 수준 아니야라는 게 이상민 의원의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 오늘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재명 지키겠다는 새 원내대표 출사표 던진 사람들 공개 선언해달라.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뭐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만큼 약간 좀 격앙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주말 사이에 가결 투표에 분개해서 어떤 한 분이 뭐 살인 예고글 올려가지고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예. 저는 이런 극단주의적 행위들이 전혀 당한테 도움이 안 되고 또 이런 행위들을 조장할 수 있는 그 정치인들의 발언은 조금 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민주당 분위기는 뭐냐면요. 좀 일반론적인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당론이 있고 그 당론에 반하는 뭔가 자신의 이제 소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소신 투표, 소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론과 소신과 조금 달랐을 때 이 소신 투표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뭐 감행했을 때 이 소신 투표에 대한 뭔가 일정의 조금 책임이 필요하다. 그게 뭐 극단적으로 뭐 제명이나 뭐 추출이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뭐 그 본인의 소신을 지키는 것에 대한 뭔가 이 불이익을 감내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책임 추궁의 그러한 조치들이 지금 당내에서 조금 이뤄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과정들이 지금 색출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네. 뭐 개딸들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말과 행동이 좀 더 폭력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도 그래서 동시에 좀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은 김정은 정권 시대 사회냐 히틀러도 아니고라는 얘기는 있는데 실제로 저 노돌 교수님 여기 S라는 의원이 좀 회자가 돼서
마치 서른 의원을 또 서영교 의원이 지목했고 이게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게 정상 아니냐. 아니 이재명 대표가 부채포 특검 포기 약속 깼는데 이게 적반하장 아니냐. 해당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180도 다릅니다. 글쎄 정청래 의원의 걸 보니까 뭐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호랑이 없는 고래 여우가 왕노릇한다 그러더니 딱 그 꼴입니다. 아니 저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들 다 포함해서 이른바 민주화 투쟁했다는 거 훈장을 달고 지금까지 저렇게 권력을 누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저희들 세대에도 뭐 저분들만 투쟁한 게 아니고 함께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만큼까지 이루어온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또 얘기할 때 옛날에 뭐 했습니까? 투쟁할 때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폐지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준법 서약서라는 게 있었죠. 예. 정치범들에게 뭐 가석방 받으려면 준법 서약서를 내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논란이 많았고 결국 폐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민주주의가 진전해 왔던 겁니다. 양심수를 옹호했고요. 또 이른바 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지금 또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진전해온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시 저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에 민주가 있는가? 예. 저분들이 민주화 투쟁했다는 경력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이 대표,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하는 것은 그래도 뭐 수긍할 수 있지만 저렇게 해가면서 자유민주주의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자기들 뜻에 다르다고 해서 색출하라, 뭐 축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배지를 다 떼버려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 말지 결정이 되는 그날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물러난 박강원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새롭게 원내 사령탑을 맡을 인물들을 뽑습니다. 또 친명계 중심 아니냐 비판 목소리가 안팎에서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제 정리하겠습니다.